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수학 교과서와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 주세요.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 이번 시간은 4차식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교과서는 16쪽과 17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 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봅시다. 오늘도 선생님이 문제를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300 빼기 13 더하기 12 곱하기 5는 300 빼기 괄호 열고 13 더하기 12 괄호 닫고 곱하기 5는 두 가지 식은 가지고 있는 숫자들과 또 가지고 있는 연산 기호는 같습니다. 하지만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럼 괄호가 없는 것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괄호가 없고 곱셈,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건 곱셈 먼저 해결하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풀면 첫 번째 12 곱하기 5는 60, 두 번째 300 빼기 13은 287, 그래서 세 번째 287 더하기 60을 하게 되면 347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한 후에 괄호 밖을 바라보면 됩니다. 뺄셈과 곱셈이 있으니까 곱셈 먼저 해주고 그 후에 뺄셈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13 더하기 12를 해서 25, 25에다가 5를 곱하면 125. 그럼 나머지 앞에 300에다가 125를 빼주면 175라는 결과값이 나오네요.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 순서가 달라지고 이 계산 순서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의 영상을 잘 듣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괄호 열고 17 더하기 13 괄호 닫고 나누기 5 빼기 3. 이거는 괄호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나눗셈과 뺄셈 중 어떤 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걸까? 라는 것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교과서 16쪽을 보겠습니다. 슬기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에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형태입니다. 아주 긴 문제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원래 있던 한지 10장, 그 다음 더 받아온 거 14장, 그 다음 나눠 가지는 사람은 4명이고요. 그 다음 슬기가 한지 3장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었던 정보들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놓여있던 한지 10장, 더 받아온 거 14장,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졌고 슬기가 한 장 사용하면 슬기한테 남는 건 몇 장이냐 이거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글자들로 나타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을 이해하면 사실 쉽습니다. 나눠 가지기 전에 있었던 전체 한지 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나눠 가졌죠? 그러면 이제 슬기가 몇 장을 받았을 거예요. 그 받은 종이에서 그냥 3장을 사용했으니까 슬기한테 남아있는 종이가 몇 장인지 이걸 생각을 잘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슬기가 가진 종이 장수가 몇 장인지를 알아야 남은 한지 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이 빼기식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사용한 수 3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가지는 수, 요걸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남은 한지의 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명이 가지는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한 명이 가지는 수는요, 한지의 총 장수에서 나눠 가질 인원을 나누기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나눠 가질 인원을 알고 있어요. 몇 명이었죠? 바로 4명이었습니다. 그럼 한지의 총 장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한지의 총 장수 역시 우린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처음 있었던 한지에서 받아온 한지를 더하기 하면 됩니다. 처음 있었던 한지는 그렇죠. 10장이었고요. 더 받아온 한지는 14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글자로만 나타나 있어서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이걸 빨리 숫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한 명에게 나누어준 한지는 몇 장인지 구하는 식을 써볼 거예요. 처음 한지 더하기 받아온 한지를 하게 되면 나눠 가지기 전에 한지 총 장수가 나오고요. 요 나눠 가지기 전에 총 장수 나누기 나눠 가질 인원을 하게 되면 한 명이 가지는 한지가 되는 겁니다. 즉 처음 한지인 10장, 그 다음 받아온 한지였던 14장, 요거를 하게 되면 이게 즉 나눠 가지기 전에 한지가 요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나눠 가질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나타내면 훨씬 더 쉬워지고 짧아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슬기가 가지는 한지에서 슬기가 사용했는 한지를 빼게 되면 남은 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한 명이 가지는 한지는 아까 괄호 열고 10 더하기 14 괄호 닫고 나누기 4라는 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했는 한지의 장수를 빼주면 남은 한지가 나오겠죠? 요걸 표시를 하자면 이 부분이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돼서 사용했는 한지는 3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자, 이제 드디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랑 정리했었던 문장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숫자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괄호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괄호 밖의 상황은 나누기와 뺄셈입니다. 괄호 밖에서 나누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장제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안에 있는 괄호 안의 내용은 여기 노란색 부분 나눠 가지기 전에 한지 통 장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누기 4 했는 이 부분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까지의 부분은 아까 한 명이 가지는 한지의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빼기 3까지 해주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물음표 부분입니다. 그럼 이대로 계산하면 10 더하기 4는 24. 24에서 나누기 4를 해주면 슬기가 가지는 한지의 상수 6장. 슬기가 3장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3장이 남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 17쪽의 약속이에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무조건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두 식의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볼 거예요. 두 가지 식은 단 한 가지가 다릅니다.
괄호가 있느냐, 괄호가 없느냐. 아까 약속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떠올려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없는 건 나눗셈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요 순서대로 해결해주면 될 거고, 괄호가 있는 건 괄호 안을 먼저 해결해주고요. 그 다음 나눗셈과 덧셈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눗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덧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괄호가 없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괄호가 없는 건 나눗셈 먼저, 그 다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였었죠? 그러면 12 나누기 3은 4. 앞에 30에서 아까 나왔던 4를 빼주면 26. 그 다음 나머지 더하기 6을 해주면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괄호가 있는 식입니다. 괄호가 있는 건 괄호 안에 걸 먼저, 그 다음 괄호 밖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나눗셈과 덧셈이 있으니까 나눗셈 먼저, 그 다음 나머지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30 빼기 12, 18이 나오죠. 이 18에서 나누기 3을 해주면 6이 나오고요. 여기 6에서 나머지 뒤에 더하기 6을 해주면 10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즉, 괄호가 있는 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세요. 괄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해준 후에 그 다음 덧셈, 뺄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3번 문제예요. 이것도 아주 긴 문장제 형태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파한다는 4,500원, 당근 하나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입니다. 파한단의 값이 당근 하나,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식으로 나타내서 구해볼 거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얼마나 더 비싼지를 구하라고 한다는 건 뺄셈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파한단의 값 빼기 당근 한 개랑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필요한 내용과 필요 없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파 한 단은 4,500원이고요. 당근 하나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이네요. 자, 그러면 필요한 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파 한 단의 값 4,500원 채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당근 한 개의 값 800원 이것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추 한 포기 값을 필요로 하는데 배추 4포기 값을 알아야 되니까 배추 한 포기 값은 4포기 값인 12,000원 나누기 4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식에서 바로 대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파 한 단의 값 4,500원이었고요. 당근 한 개의 값은 800원, 배추 한 포기의 값은 12,000 나누기 4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까 약속에서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걸 해결해야 되는데 괄호 안이 덧셈과 나눗셈이 있네요. 그러면 덧셈과 나눗셈 중에선 나눗셈을 먼저 하기 때문에 12,000 나누기 4가 1번 계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괄호 안에 걸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먼저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괄호 밖의 상황인 뺄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가보자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요. 12,000 나누기 4를 하면 3,000이 되죠. 그 다음 이 3,000 빨간색을 볼게요. 800 더하기 여기 있던 3,000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3,800원이 되겠죠.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요 4,500원 요게 요 부분입니다. 4,500원에서 요 두 개의 결과 계산한 거 3,800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하나, 배추 한 포기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알게 되겠죠. 즉 700원이 더 비쌌네요. 자, 오늘 배웠던 약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부터 계산한 후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주면 되고요. 괄호가 있고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인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주면 됩니다. 즉, 괄호 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나눗셈, 그 다음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수학 익힘책 12쪽, 13쪽을 해결해서 다음에 암호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풀어서 문제 칸에다가 한번 글자로 바꿔서 적어보시고요. 사용하지 않았던 글자들은 힌트 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넌센스 퀴즈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오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요.